살처분한 돼지들을 매몰 탱크 안에 넣어 파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돼지만 1,300여 마리,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량도 폐기 처분됐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이곳에서 출하한 도축장에 있던 돼지들까지 폐기된 겁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니까요. 원래 이 돈 열병 증세가 뭐 좀 폐사도 되고 그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에 통제 초소를 마련하고 돼지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농장 150여 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27만 마리, 제주 돼지의 절반을 최소 20일 동안 출하할 수 없게 됐고 도축장 가동도 이번 주말까지 중단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3km, 10km 있는 농가에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시루를 채취해서 이게 그 농가에 또다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최대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돼지 열병은 고열과 설사를 일으켜 폐사율이 높지만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행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번 돼지 열병으로 양돈업계는 물론 음식점과 가공업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 제주산 돼지고기 구하기가 어렵게 된 데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도내 한 음식점입니다. 이틀째 도축장 가동이 중단되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통업체에서 미리 받아둔 물량으로 버텼지만 언제까지 갈지가 걱정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의 관광객을 이미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물량이 없으면 그럼 장사를 못 하니까. 여름 나들이철을 맞아 금겹살로 불릴 정도로 치솟은 돼지고기 값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값은 지금도 1kg에 6,000원대로 다른 지방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육가공업체는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제주도에 일시적으로 반입 허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날 도축이 되면 가공해서 출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6일이 걸립니다. 지금 1일 날 도축을 해도. 그만큼 그 안에 물량 수급 조절이 절대 안 된다고 봐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특히 돼지 열병이 30일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국제 인증을 받은 돼지 전염병 청정 지역도 유지할 수 없게 돼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카지노 성매매 알선 의혹과 연루된 국내 여행사 대표와 성매매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모 여행사 대표 38살 송모 씨와 직원 2명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수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허가량을 정하는 한일 어업협정이 최종 결렬됐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일본 해역에서 모두 철수해야 돼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갈치잡이 어선의 선주인 이상권 씨. 한일 어업협정 결렬 소식에 조업 중인 어선을 곧바로 철수시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일본 측에 납포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박 같은 경우에는 오전 조업을 마치고 이미 서쪽으로 중간 수역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제주 어선은 150척에 이릅니다.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제주인 셈입니다. 일본 해역에서 제주 어선들이 갈치를 잡아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400억 원. 도내 어선업 생산량의 10%가 넘습니다. 50-60%의 손실을 가져올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 실제 50-60% 손실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조업을 할 겁니까?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갈치 할당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자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맞섰습니다. 또 일본 쪽에서는 우리 연승 어선에 대한 그 조업 강화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정부는 어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금어기가 시작돼 제주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10년 사이 제주 경제는 투자 유치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인구 8만 명이 늘어난 지난 10년 사이 제주 경제는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은 5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2.5배 늘었고 지역 총 생산은 8조에서 14조, 지방세는 2.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도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는 전국에서 바닥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계 빚은 사상 최대이고 이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면서 근로자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경제 규모가 이제 분명히 커진 것은 맞지만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이 이렇게 도민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이게 대자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특히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 사업장이 많이 늘었지만 지역사회 파급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관광산업 또 부동산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으로 치우쳐져서 진정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고용 창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자 유치와 대규모 관광 개발에 치우치는 동안 제주의 1차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조수입은 지난 2006년 6,600억 원에서 한때 9천억 원까지 올랐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교통체증과 쓰레기 처리난 등 생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도민 정서를 반영한 행복지수를 개발해 경제 성장의 파급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구성지 제주도 의회 의장은 어제 전반기 의장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개혁 문제를 임기 중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행정 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해 도지사가 주관하는 범도민적 논의 기구에서 대안을 선정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한 일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드넓은 충주호가 대형 유람선 한두 대만 오가던 정적인 공간에서 요즘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더불어 다양한 수상 레저가 등장하면서 한여름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 MBC 심충만 기자입니다. 돛을 펴고 바람에 이리저리 유영하는 작은 배. 최근 충주에 등장한 댕기 요트입니다. 해적선처럼 많은 깃발을 휘날리는 이 배는 크루즈 요트. 부의 상징인 줄 알았던 요트에서 바람을 가르니 기분도 남다릅니다. 가족 단위의 5색 카약들도 드넓은 수면 곳곳을 알록달록 수놓습니다. 보시다시피 환경이 다 좋으니까 조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애기들도 물을 좋아해요. 여기에 충주호의 터줏대감 격인 수상스키와 조정체험까지. 가끔 유람선 한두 대가 오가던 정적인 충주호에 최근 달라진 풍경입니다. 수상레저 저변이 넓어지면서 가평 등 경기 일부에 몰렸던 수요나 인프라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충주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요트협회의 경우 3년 만에 50% 이상 체험객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충주의 가치는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요. 그 가치는 뒤에 보시면 무궁무진하다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식수원과 경관자원에 그쳤던 충주호가 한여름 숨겨뒀던 가치를 이제야 뽐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출근길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30mm 가량으로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꽤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량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면서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6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2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요. 낮부터 먹구름이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 잔뜩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지역 흐리거나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삼양 이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71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제주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피해자 31살 안모 씨가 차에 물건을 싣는 사이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져가는 등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1일자로 동부서장의 고민자 119 상황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고민자 서장은 지난 1984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한 뒤 소방본부 예산장비 담당과 소방교육대 담당 등을 맡았습니다. 제주도 의회에 정책연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어제 제주도 의회가 주최한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세미나에서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유사한 싱크탱크를 도의회가 보유해 도지사가 긴장하고 정책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제주 네트워크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물품 구매 촉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양극화와 실업, 공동체 해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며 도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물품을 적극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이 다음 달부터 취항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운항 증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1일 제주와 김포 노선에 하루 4회 첫 취항할 예정입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A321 기종 석 대를 들여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 에어서울의 취향으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